경제동물의 영양 4주차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8장 양적 유전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자, 양적 유전학. 그래서 양적이란 뜻은 영어로 quantitative입니다. quantitative genetics. 그래서 이제 양적 유전학에 대비되는 개념은 질적이겠죠. 그래서 qualitative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양적이란 말이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 양적 형질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형질은 quantitative trait는 소의 증체량, 젖소의 비유량, 닭의 산란율, 산란수 이런 것 같이 어떤 이 연속적인 형질의 표현형이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 형질은 모색, 뿔의 유무 이렇게 무한이면 도지만 양적 형질은 연속적인 변이를 가진다.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정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아마 한 클래스의 한 과의 학생들을 키대로 이제 줄을 서본 거예요. 여기 이제 이 피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피트, 6몇 피트까지 그 간격에 맞는 대로 이렇게 줄을 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일 평균 부분은 사람이 제일 많고, 이제 아주 작은 쪽, 큰 쪽, 극단치들은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정규 분포, 종을 엎어놓은 모양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양적 형질은 정규 분포를 하고 연속적인 변이를 갖는다. 이런 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질들은 여러 개의 요인이, 여러 개의 인자가 관여해서 이루어진다. 유전이 이루어진다. 다인자 유전 현상을 가진다고 말을 하고요. 이거를 담당하는 유전자는 이제 동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동위 유전자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위 유전자 하이포티스 티어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멀티플 진 하이포티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쌍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여 어떤 누적적인 효과를 낸다. 폴리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폴리진이라도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령 유전자가 어떤 이제 책에는 그 미래 껍데기 색깔, 미래 겨의 색깔에 대한 유전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각각 우열 이렇게 관계가 있을 텐데요. 우성이 많은 각각의 유전자 중에서 대립 유전자가 우성이 많은 개수의 만큼 색이 점점 진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을수록 숫자대로 누적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걸 이제 상가적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상가적으로 한 개일 때보다 두 개일 때보다 세 개가 더해지면서 점점 효과가 많아진다. 그래서 애디티브 이펙트라고 말을 합니다. 애디티브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한다. 그래서 폴리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 형질에 여러 개, 몇십 개의 유전자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원래 각각의 다른 일을 하는데 어떤 우리가 그 가령 미래 색깔을 나타내는 그 일도 관여를 하는 겁니다. 걔가 관여하는 것 중에 한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 자체도 여러 개로 관여하기 때문에 각각은 되게 조금씩 관여를 해요. 1%씩, 0.1%씩.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0.1%씩 하면서 다른 수십 가지 또 일에 얘가 관여를 하죠. 근데 어느 한 형질에는 또 아주 조금씩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질에서 그래서 얘가 단연작용을 하는 애들이에요. 각각은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일을 하지만 어떤 한 형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조금 관여를 하는데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쌍 그런 애들이 많은 거다. 그래서 그거를 동위 유전자 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사실은 양적 형질 유전자라고 해요. 양적 형질 유전자. 그 유전자가 있는 자리를 양적 형질 유전자 자위
그래서 QTL이라는 말을 씁니다. QTL. 그래서 QTL. Quantitative Trait Loci. 로사이는 그 좌이란 뜻이 로커스의 복수형. 이건 여러 개니까 QTL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애들은 이제 메이저진이 주로 없는 경우입니다. 메이저진은 뭐냐면 질적 형질은 이제 유전자 한두 개가 그 모든 형질을 좌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양적 형질에서는 여러 개가 조금씩 작용을 하는데 좀 한 놈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나머지가 아주 자잘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큰 애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런 애를 메이저진이라고 하는데 메이저진이 잘 없을 때 경우가 많고요. 메이저진이 아주 힘이 세면 그 질적 유전이나 뭐 마찬가지인 거죠. 한 개가 좌우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거 이제 유전자의 표현형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개체의 어떤 겉모습, 표현형을 이제 숫자로 어떤 값으로 나타내는 건 이제 표현형가 이렇게 부릅니다. 가라는 말을 썼죠. 값이란 뜻이에요. 어떤 수치. 그래서 뭐 가령 키면은 뭐 센티미터가 되는 것이고 체중이면 뭐 몇 킬로그램. 그러니까 숫자가 딱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이제 체중이 딱 나왔는데 체중이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소가 500kg이다. 500kg. 그러니까 소의 체중 형질의 표현형가가 500kg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표현형가가 이제 500 어떤 값이 있는데 구체적인 값인데 얘는 표현형가는 유전적인 부분, 유전자 평가, 유전적인 부분과 환경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유전적인 거가 잘 살이 찌는 애라서 500kg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유전적인 거는 평균밖에 안 되는데 환경이 좋아서, 뭐냐면 사료가 좋아서 또는 아주 사는 곳이 안락해서 이 표현형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P는 G와 E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유전자형과 표현형과. 그래서 genetic value, 그 다음에 environment, 그래서 환경, phenotype. P는 G 플러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유전자형가가 유전적인 원인이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육종가 또는 상가적 유전자 효과라고 해서 A라고 쓰고요. 애디티브 이펙트라서 A입니다. 그 다음에 우성 효과, 도미넌스 이펙트라서 도미넌트 이펙트라서 D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성 효과는 에피스타시스인데 I라고 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게 바로 그 어떤 양적 형질을 나타내는 여러 유전자들 효과들 하나하나가 계속 합쳐져서 우성이면 하나씩 계속 공우성이면 한 개씩 합쳐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성 효과는 이제 각각의 한 유전자에서 대립 유전자의 관계, 우열 관계, 뭐 우성이냐, 공우성이냐, 초우성이냐, 부분 우성이냐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위성 효과는 상위성 효과, 하위성 효과. 그러니까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우리가 멘델리조프에서 살짝 배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상가적이고 이거는 비상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정확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효과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그래서 표현형가를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이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값을. 어떤 개체의 어떤 형질의 현재 겉모습을 나타낼 때 유전자적인 부분이 얼마나 값이 몇 %냐, 얼마가 관여를 하느냐. 특히나 거기서 특히 A 요걸 알고 싶은 겁니다. G 중에 A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저거를 가지고 우리가 육종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 A를 저걸로 어떤 그 종축의 가치를, 육종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값을 이제 저 A인 그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저걸로 순위를 매겨서 그 가축을 선발하든지 도태하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효과는 최대한 줄이거나 일정하게 해야지 우리가 이 유전자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 환경 효과가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환경 효과가 어려운 게 또 상호작용이 있어요. 유전과.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값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책의 예를 보시면 양질의 사료와 불량 사료를 먹었을 때 두 가지 계통이 있는데 그 계통 두 가지 어떤 집단이 있는데 얘네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료도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 아닌 건 다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꼭 자연 환경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유전적으로 아닌 걸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A 계통은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A가 잘 커요. B는 좀 못하고. 근데 조금 나쁜 음식을 주면은 A는 급속하게 확 줄어들어요. B는 오히려 불량한 사료에 더 잘 먹고 잘 커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온도의 차이, 더운데 추운데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표현 효과가 달라진다. 표현 효과가 겉모습이 나타나는 성적이 달라진다.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 이럴 때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상호작용은 그래서 모 곱하기 모, 지네틱 곱하기 인바이러먼트, 그래서 G 곱하기 이거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하면은 유전자 효과, 환경 효과,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세 개로 이루어지는 거죠. 표현 효과는. 그래서 이게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더 마이너스, 더 플러스가 되고 덜 플러스가 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새로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막대 그래프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게 이제 개체예요. 3마리, 1마리, 2마리, 3마리인데 평균이 이제 소라고 칩시다. 이 소의 평균이 500kg예요. 체중의 평균이 500kg인데 한 마리는 600kg예요. 체중이. 그러니까 평균보다 500보다 100kg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B는 평균보다 10kg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510. C는 평균보다 50이 모자라서 450kg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게 표현 효과입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우리가 좋은 소를 선발해야겠다. 체중이 잘 나가는 좋은 소를 생산할 육종을 할 수 있는 소를 골라야겠다. 그럴 때 표현 효과로 보면 당연히 얘가 제일 좋죠. A가. 하지만 B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표현 효과로만은 이거를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평균보다 100kg 더 나가는데 그 이유가 30%만 유전자 효과고 여기만 G인 거고 여기는 환경 효과에 의한 겁니다. 2가 70이에요. 30은 유전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원래 유전자 효과는 50이었는데 환경 효과가 마이너스 40이라서 마이너스 40이 있어서 그래서 까먹어서 1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 효과가 원래는 50인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얘는 10이 된 거예요. 얘는 평균보다 유전자 효과도 10 떨어지고 환경 효과도 환경도 나쁜 데 살아가지고 환경도 40이라서 마이너스 40이라서 마이너스 50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종축으로서의 가치는 유전자 효과가 50이고 얘는 30이기 때문에 유전자 효과 50인 얘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